네, 이슈앤피플 이어가겠습니다. 젊은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요. 돌직구 날려보는 상암동 한시 청년들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십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모시고요. 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눠볼 겁니다. 자,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님. 예. 요즘에 수능이 가장 큰 핫 이슈가 됐어요. 여름이 시작될 무렵에 이렇게 수능이 핫 이슈가 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수능 수험생들한테는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예. 이게 보통 육모, 구모, 그다음 수능 예. 이렇게가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고 특히 이제 여름 방학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동안의 전략을 사실은 점검하고 예. 그동안 해왔던 걸 차분히 이제 밀고 나가야 되는 시점인데 예. 여기서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수능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으니까 예. 수험생들 입장에서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수능 보셨죠? 그렇죠. 예, 저는 15년의 수능을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계속 최근에 보셨는데, 네. 자, 그럴 때 그 수험생에게 6월 모의 평가는 어떤 의미예요? 일단은 예. 실력을 좀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기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달달이 고3이 되면 모의고사를 치게 되는데 예. 어쨌든 평가원이 내는 모의고사 이런 것들은 또 성격이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내는 모의고사와 예. 평가원에서 내는 모의고사는 또 다르고 예. 사실은 교육청에서 내는 거는 좀 잘 못 보더라도 예. 이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능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육모나 구모의 경향을 보고 예. 이제 수능의 난이도를 예측을 하면서 좀 대비를 해가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육모를 쳤고 얼마 전에 6월 모의평가를 예. 쳤고 근데 아직 성적도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추정치만 있는 거지 등급 컷도 모른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성적이 나와야 이번 육모가 어려웠다 예. 또는 쉬웠다 이걸 평가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육모 성적도 나오기 전에 대통령이 갑자기 6월 모의평가에 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예. 이유로 지금 평가원장까지 사임을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이후의 공백,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출제나 이런 방향성을 그대로 그동안의 기조를 가지고 출제를 해야 되는데 예. 여기서 갑자기 헤드가 날아가고 지금 이제 출제진으로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은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서 예. 지금 굉장히 시스템을 약간 대통령이 자기 손으로 엉망으로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큰 문제는 그렇다면 6월 모의평가에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였냐.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문제가 유출됐냐. 두 번째, 문제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냐. 그다음에 세 번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문제가 된다라는 그 킬러 문항이 혹시 확연하게 늘었냐. 예. 그런 걸 이 세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제가 좀 육모 문제를 분석한 것도 찾아보고 문제도 봤는데요. 예. 일단 문제 유출된 건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난리 났겠죠. 그다음에 예. 두 번째, 이게 문제가 오류가 있었냐? 없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지금 연계율을 비문학 같은 경우는 높였다는 분석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비문학 지문이 총 4개인데 예. 국어 영역에서 예. 이게 대통령이 지적하는 킬러 문항 온상이 되는 예. 영역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번 육모에서 4개의 지문 중에 3개가 EBS랑 연계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킬러 문항은 연계 지문이 아니라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평가원이 만들어낸 지문에서 나오기 마련인데 예. 그럼 한 개란 말이에요? 예. 근데 과거의 6월 모의평가에서는 4개 중 2개였대요. 예. 연계율이. 예. 그럼 늘었잖아요. 예. 그럼 대통령이 말한 대로 킬러 문항을 이제 좀 없애라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었냐라는 예. 생각이 들고 예. 그럼 교육부가 확실하게 근거를 내놔야 되는데 예. 육모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라고 교육부 장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거는 무슨 꼴이냐면요. 감옥에 사람을 넣어놓고 증거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찾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를 찾고 그걸 바탕으로 재판해서 감옥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감옥에 넣어놓고 문제가 있다고 호언장담은 했는데 예. 근거를 기자들이 취재를 하니 예. 지금 분석 중이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지어 아직 성적도 안 나왔다는 거죠. 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도대체 5개월을 앞두고 이런 발언을 해서 수험생들의 멘탈을 흔들어 놓는 예. 이런 거를 굳이 왜 하고 계신 건지, 그래놓고 왜 이 정부와 여당은 뭐 대통령을 향해서 윤비어 청가를 부르고 있죠. 뭐 예. 입시 비리 수사를 해서 입시 전문가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 말도 안 되는 개변을 늘어놓고 계시고 예. 교육부 장관은 많이 배운다 대통령한테. 예. 그런 거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험생들은 이제 수능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건지, 예. 킬러 문항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준 킬러 문제가 깔리게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교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오늘 진짜 총체적 난국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제가 이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게 그 수능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이었어요. 등급 컷이라는 얘기를 하는 패널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또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요. 다들 학력고사를 많이 보셨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패널분들도 네. 등급 컷 이런 말을 처음 그래 역시 수능 보신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인데 문대변인 보실 때도 저기 킬러 문항 좀 있었습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킬러 문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문제보다는 이 킬러 문항 자체를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변별력을 점점 학생들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것을 가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뭐 일반적인 공부 방법이나 뭐 교과 내에서 있는 것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지금 사교육이 강화가 되고 이렇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제도에는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그나마 저는 오히려 덜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런 킬러 문항이 문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 사실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 배제를 하겠다. 그렇다면 수능에서 변별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게 좀 정부에서 저는 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 대변인 말씀이시라면 킬러 문항 자체를 줄이는 거 이걸 가지고는 무슨 사교육 뭐 킬러 문항 없앤다고 해서 사교육이 완화되거나 그러기는 힘들다.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킬러 문항으로 인해서 사교육이 증가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교사나 뭐 학원 같은 데서 이 킬러 문항 같은 거 예측을 잘해서 흔히 얘기하는 뭐 쪽집게 강의를 한다라고 칩시다. 이런 친구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를 풀기가 수월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그게 좀 집중이 되는 게 있어서 사교육이 격화가 되는 건데 요즘은 이제 통신 매체가 발달을 해서 이제 이러한 강의들을 사실 온라인에서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부모들이 스타트업 해가지고 그 스타트런 해가지고 뭐 순번 받아야 되고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공격하고 있는 이런 스타 강사들도 그 중에서는 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뭐 카르텔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이고요. 수백억을 버는 것은 이것이 이제 온라인 강의가 활성화가 되면서 예전에는 내가 요만큼의 학생들밖에 못 가르치던 사람이 자기 능력만 뛰어나면 전국에 있는 학생들 다 가르칠 수 있게 돼서 수백억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부당한 조직이나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벌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것 덕분에 과거라면 흔히 얘기하는 진짜 강남 대치동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강의들을 전국 땅끝에 있는 학생도 그 온라인 강의만 결제하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육 평수 이런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스타 강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 정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이 킬러 문항이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한다라면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학원에서 배경 지식을 가르치느냐? 뭐 가면 전공책으로 수업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원에 가서 킬러 문항을 대비한다라는 거는 물론 수능 전체를 대비하면서 킬러 문항도 같이 대비를 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뭐 공교육이나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 아니라 이 사교육에서 만들어내는 약간 고난이도의 퀄리티 있는 이 문제들을 돈 주고 받아서 연습해보기 위해서 사실은 일종의 좀 불안감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무슨 학원 가서 그 학원 강사들이 국어 지문에 이번에는 이런 개념이 나올 거다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뭐 그렇다고 사교육 옹호도 아닙니다만 약간 좀 생각을 잘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 게 국어가 그렇다면 암기 과목이냐. 암기 과목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국어에는 그러니까 독서 지문에는 문학의 영역이 있고 비문학의 영역이 있어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외워야 되죠. 뭐 고전시가 나오고 하면 그 단어도 알아야 되고 해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암기가 들어갑니다만 비문학은 암기해서 풀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어쨌든 연계율을 높여서 수험생들이 이 정보의 편차를 크게 갖지 않고 EBS의 지문에서 접한 개념을 바탕으로 또는 그 지문을 분석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게 풀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완충제는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게 연계율이 작동하는 이유예요. 근데 여기다 대고 이제 뭐 킬러 문항이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럼 비문학을 아예 빼라는 거냐. 그리고 비문학에서 추구하는 이 지문의 독해력 또는 이 지문의 분석력 이런 것들은 수능에서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냐. 저는 그런 점에서 도대체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킬러 문항의 정체는 무엇이며 킬러 문항을 뺐을 때 그러면 대안은 무엇인지 비문학을 아예 없애고 문학으로만 다 깔 거냐. 전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비문학을 뺀다는 거는 수능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문제 형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미리 지시해 놨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예. 충실하지 않은 설명을 던지면서 5개월 전에 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이 예. 정부의 행태가 정말 이런 아마추어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대학에서 뭐 전공하셨어요? 저는 국어국문학을 전공을 예. 했습니다. 저도 이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지금 제가 처음에 이러한 지금 이 학원 강사들에 대한 어떤 정부의 일종의 공세 이런 예. 걸 처음 보고요. 예. 이게 지금 우리 당에서 나온 게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예. 제가 보수 패널로서 이야기를 드리면 예. 보통 어떤 지역적인 문제 하나에 꽂혀서 예. 거기에서 이제 생기는 수백억을 버는 이런 스타 강사 같이 예. 이런 수백억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이익에만 초점화를 시켜서 고수독자를 악마화시키고 예. 거기에서 생기는 이게 어떤 부당한 기득권이나 자기들만의 공유하는 정보나 인적 네트워크를 부당하게 버는 돈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오히려 그 시스템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여기 같은 경우 일반 학생들이겠죠. 오히려 예. 고급적이고 더 어려운 그런 원래대로였으면 공간의 제약이나 지역의 차이 때문에 배울 수 없었던 기회들을 더 오히려 평등하게 시키고 예. 거기에서 이익을 얻는 구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맥락은 이야기하지 않고 예. 뭐 수백억 강사들, 예. 뭐 이 강사들이 무슨 뭐 시계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예. 공세를 벌이는 게 우리 보통 보수 패널이나 보수 이런 쪽 지지자분들이 비판하는 좌파식 선동이라고 보통 비판하는 그런 행태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그래서 저는 처음에 민주당이 학원 강사들을 이런 걸로 지금 좀 억지로 공격을 하고 있나 예. 했는데 우리 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사안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예. 이게 지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이게 과연 정말 보수와 진보로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인가? 예.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문성호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문성호 전 대변인입니다. 네. 네, 저는 예. 그 사교육의 의존도가 높고 사교육비에 지출하는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 그 심각한 문제예요. 예. 근데 이게 단순히 이게 킬러 문항 없앤다고 되냐? 근데 지금 학원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대통령 정부에서 이렇게 킬러 문항 없애야 된다 이런 대통령의 강경한 지시사항 나오고 나서 예. 준 킬러 설명회를 열어요. 거기도 몰려갑니다. 예. 이러고 있어요. 예.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요. 예. 저는 그리고 사교육비에서 뭐 킬러 문항 대비하겠다고 돈 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 논술 때문에 돈 들이는 정말 고액과에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입시 컨설팅에 진짜 수천만 원 들이는 분들 있고요. 예. 그리고 외고 자사고 입시하는데 얼마 드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외고 자사고는 존치하겠다고 하면서 킬러 문항만 때려잡는다고 도대체 무슨 이게 교육개혁이며 이권 카르텔의 척결인지 저는 대통령이 이 미시적인 시야와 흑백 논리에 진짜 이제 지칠 지경입니다. 외고 카르텔 아니 그러니까 외고 카르텔 말이 잘못 나왔을 때 외고 자사고 그리고 국제고등학교 이른바 뭐 과학고등학교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 특목고들 이번에 2025년에 일반고 전환하기로 일단 가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교과 좀 그러니까 이거 사교가 같은 것은 이제 어느 한쪽이 옳다라기보다는 예, 어느 그거는. 쪽에 더 중점을 둘 것이냐, 어느 쪽 피해를 감수하고 어느 이득을 취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도 방금 얘기하신 것과 같이 실제 뭐 킬러 문항 이런 것 때문에 뭐 킬러 문항 특집 설명회를 하고 뭐 일타 강탈을 해서 뭐 사교육비를 심화시킨다? 정말 예. 작은 부분이고요. 예. 실제 지금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것은 뭐 저희들이 러프하게 전체적으로 수시 제도라고 하는 예. 그렇죠. 정시를 하지 않는 과정들을 컨설팅 해주는 거가 가장 큰 돈을 먹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뭐 학교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뭐 입학사정관제 뭐 이런 게 하면서 그걸 평가하는 예를 들어 어쨌든 수능은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딱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예. 거기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확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수시, 뭐 내신, 논술 이런 거는 각 학교별로 다르게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실제로 비리 사례도 많이 일어나고요. 뭐 문제준 유출이나 뭐 생기부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통제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옛날로 치면 오히려 옛날에 부모가 그냥 돈 좀 열심히 벌어가지고 좋은 고액가에만 시켜주면 됐던 것이 예. 그 정도가 아니라 무슨 뭐 인턴 시켜줘가지고 뭐 적을 수 있는 내용도 써줘야 되고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해야 되고 생기부 써주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인맥 관리도 해야 되고 한마디로 부모가 예. 돈 플러스 인맥 플러스 정보력까지 가져야 되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버렸거든요. 예. 근데 이런 지금 진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 하나도 안 하고 예. 이런 지역적인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박 의원님 일타 강사에게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타 강사 가지고서 좀 뭐 언론사에서도 뭐 쏟아져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일타 강사에 대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 어떠십니까? 좀 기이한 구조기는 한데 예. 어쨌든 한 사람이 엄청난 돈을 이제 싹쓸이하는 구조. 그러니까 예. 그리고 입시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인 영역을 가져가는 구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기이하죠. 그러니까 예. 이게 한국의 현실이기도 한 것이고 예. 사교육계의 현실이기도 한 것인데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고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이권 카르텔이라는 발언이 예. 뭐 어떤 특정 학원 강사가 누구 평가원 출제위원과 결탁을 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예. 문제가 그렇게 해서 육모에서 이번에 유출이 됐다. 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돼요. 예. 근데 지금 그게 있냐고요. 예. 없어요. 예. 네, 이렇게 한다면 이러다가 제가 봤을 때 학원들 압수수색할 것 같아요. 대치동. 예. 문 다 닫고 예. 세무조사 들어가고 기스는 압수수색 나오긴 하는 것 들어가고 같던데, 예. 일타 강사 세금 얼마나 냈는지 다 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너무 이 흐름이 비정상적이고 예. 대통령이 부패범죄 수사를 본인이 많이 하셨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뭐 이권 카르텔이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정의를 완벽하게 내리실 거면 저는 근거가 확실해야 된다. 예.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예. 법관, 대법관 출신 뭐 예. 또는 판사 출신 이런 예. 분들이 옷 벗고 나와가지고 예. 변호사 되셔서 예. 몇 천만 원, 몇 억씩 쓸어받고 예. 사건 하나 맡아도 정관예우라는 이름으로 특혜받고 이런 거는 왜 말씀 안 하시는 건지 예. 저는 그런 부분도 되게 궁금하다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이른바 기성세대들이 사교육이라는 것들을 그 과외 혹은 학원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세가 되고 있는 이 온라인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몰리에서 비롯된다 보진 않으세요? 근데 몰리에도 뭐 있죠.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많은 것 같고. 근데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을 정치인이 어디고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죠. 문제는 지금 이런 대통령의 굉장히 거칠고 세심하지 못한 이런 발언들 그리고 지시사항들 그리고 거기에 더해져서 너무나 강압적인 또는 포갑적인 뭐 평가원장 사임을 하게 되고 사실상 경질당한 거라고 봐야죠. 예. 그리고 갑자기 교육부 국장 대기 발령 예, 내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 그리고 평가원은 심지어 감사까지 받습니다. 예. 아니 육모 성적도 안 나왔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감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 모든 과정들이 저는 과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수능 5개월을 앞둔 이 시점에 예. 일어나서 평가원장 공백이고 출제하러 오는 사람들은 도망가고 있는 이 상황이 예. 정상적이냐. 이렇게 해서 애들 입시 만약에 정말 대통령 때문에 멘탈 못 잡아서 흔들렸다고 하면 이 45만 고3 유권자들 내년에 어떻게 보시려고 그러는 건지 민주당을 총선 때 밀어주시기로 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가원장 나가고 그다음에 그 평가원장 사임하고 네. 그리고 대학국장 경질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어쨌든 간에 대통령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건 맞다고 저도 이야기를 드렸고 근데 네. 어찌됐든 그거에 대한 지시사항이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대한 어떤 공무원의 위계상에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저는 아까 전에 딱 이제 박성현 최고위원께서 기이하다 일타 강사가 수백억 버는 이렇게 예.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다시 한번 원래 이 방식이 민주당 방식인데 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혹시나 아까 뭐 예. 몰이의 얘기를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예. 지금 일타 강사들이 수백억을 버는 건요. 과거였으면 내 학원 요만큼 안에 있는 학생들밖에 못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리 학원비를 많이 받아봐야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반대로 예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의 강사들이 가르치지 못한 학생들을 조금 이분들보다는 수준이 낮은 예. 선생님들이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치셔가지고 수익을 나눠 가졌던 구조인 건데 예. 그게 온라인이 확산되면서 한쪽 제일 상위층에게 몰려버린 것뿐이에요. 예. 이게 무슨 부당한 카르텔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얘기하셨던 바와 같이 수능 문제 출제를 뭐 빼돌렸거나 이렇다면 모르지만 예. 우리나라 그게 정말 철저하게 돼 있는 국가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설사 그걸 미리 알았다고 해도 그럼 그 사람이 분석력이 뛰어난 거지 예. 뭔가 부당한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전에 이런 온라인 강의를 못 받아보신 기성세대 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학원 강사가 수백억이나 벌지? 뭐 지금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이러한 어떤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좀 넘어가시는 분들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거는 좀 우리 세대가 설명을 해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이하다 말씀드린 예. 거는 예. 뭐 문 대변인님의 편견처럼 예. 제가 뭐 돈을 많이 버니까 이상하다 이게 아니라 예. 어쨌든 사교육의 영역이 공교육을 사실상 대체하고 있는 것이고 예. 뭐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하시잖아요. 현우지는 알아도
우리 학교 수학 선생님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예. 자조적인 선생님들도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공교육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동시에 사교육 시장은 계속 커지는. 예. 그리고 누군가는 거기서 사실상 연예인급의 인지도를 가지고 그렇죠. 막대한 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구조가 예. 특이하긴 한 거죠. 예. 네, 저는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사교육 선생님들을 겨냥해서 이권 카르텔이다라고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정부로서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예산 수립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자세가 수반이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예. 일타 강사 얘기를 지금 많이 또 하셨는데 그러면 일타 강사한테 들으면은 누구나 다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 개인의 역량과 노력이라는 것도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사실 사회나 제도나 뭐 하다못해 사교육의 선생님이든 뭐가 됐든 결국 예. 본인의 그것이 받쳐주지 않고서는 사실 예.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아까 전에 제가 수시 이런 거 문제점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예. 수능도 어떻게 보면 모두가 공평할 수는 없죠. 예. 뭐 부모로부터 받는 지원, 내가 갔던 학교 선생님들의 역량이나 뭐 나에게 쏟아주는 관심 예. 각자마다 완전히 평등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예. 어떤 지금 다른 제도들보다는 그래도 공정하고 할 수 있는 게 수능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시 확대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 근데 이제 이것이 단순히 뭐 모두가 100점을 맞느냐 이런 것도 예. 아니니까 예. 그런 이야기 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들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 좋은 과외 선생님, 좋은 학원 선생님을 통하면 무조건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본인들의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나셨을 거거든요. 좋은 책 많이 보셨을 건데 예를 들면 뭐 수학의 정석이라는 그 수학의 바이블 같은 서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다 봐요. 다 예. 공부하지만 예. 수학 점수는 다 천차만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마냥 또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어쨌든 사교육 의존도가 심각하다. 이거는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되는 거고 책임감 있게 대하는 게 필요하지 너무 이렇게 교육을 정치화시키는 것이 전 대통령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 분들의 얘기 기성세대 특히 정치인들 많이 참고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